잉카 제국의 멸망과 한국이 처한 현실. 12세기 초 만코 카팍의 아들 신지 로카가 그의 여동생 마마쿠라를 왕비로 삼으면서 잉카 제국은 역사에 등장합니다. 로카 황제의 손자인 마이타 카팍 시대에 영토가 크게 확장되었고, 제9대 황제인 파타쿠티 유판키 시대에는 인구가 1100만이 넘는 대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16세기 초에는 안데스 산맥에서 태평양 연안에 이르기까지 지배 면적이 한반도의 5배에 달하는 10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렀습니다. 잉카인들은 키푸라는 일종의 노건을 문자 대신 사용했는데, 결성 문자로 일컬어지는 이 도구의 매듭과 색깔 등으로 의사를 전달하거나 표시했다고 전합니다. 그들은 동물의 힘을 빌리지 않고 도로와 계곡을 잇는 적교와 용수로 성전, 궁전, 신전 등의 거대한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잉카인들은 안데스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금을 이용하여 여러 생활용품과 장식품을 제조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던 잉카인들에게 악몽이 찾아온 것은 1530년 무렵이었습니다. 정복자인 프란시스코 피자로가 당시로서는 신무기였던 화성총으로 무장한 200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잉카 제국에 침입하여 황제를 시해하고 제국을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잉카가 멸망한 후 황금도시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되는데, 에스파냐군이 옹립한 꼭두각시였던 마지막 황제 아마루가 많은 금과 보물을 잉카의 마지막 수도였던 빌카밤바 어딘가에 숨겨놓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복자들은 빌카밤바를 찾으려 했지만 위치를 찾아내지 못했는데, 에스파냐군도 소문을 쫓아 빌카밤바를 찾으려고 아마존 밀림으로 들어갔지만 대부분 행방이 묘연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다가 4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후인 1909년 미국 예일 대학교의 하이럼 빙엄 박사가 빌카밤바를 찾으려 나섰다가 실패한 후 1911년 재도전에 성공함으로써 빌카밤바는 드디어 문명 세계에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유적이 마추픽추였는데, 잉카의 수도 쿠스코에서 아마존의 원류인 우르밤바 강을 따라 북서쪽 114km 지점인 해발 2280m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15, 16세기 당시 마추픽추에서는 계단식 밭에서 감자와 옥수수, 코카잎을 재배했고 가축도 길렀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잉카인들은 석재를 자유자재로 활용해 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물이 귀한 고원지대에서 상수도와 하수도 시설은 지금도 감탄을 자아낼 정도입니다. 학자들은 태양신의 후예로 숭배받던 잉카 제국의 제9대 황제인 세상의 개혁자 파차쿠텍이 거대한 도시인 마추픽추를 건설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장엄하면서도 훌륭했던 잉카 제국은 16세기 초반에 에스파냐군이 침략하여 잉카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살육함으로써 잉카 제국은 쇠퇴해졌는데, 간간히 잉카인들의 저항이 있었지만 페루 총독인 프란시스코 데틀레도가 실권을 잃은 이름뿐인 황제였던 아마루를 공격하여 생포한 후 처형함으로써 잉카 제국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으니 그때가 1572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를 가진 단일민족 국가입니다. 하지만 우리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5세기 초 광개토 대왕 시대의 한순간을 제외하면 늘 외침의 연속이었습니다. 대륙의 한족을 비롯하여 여진족, 몽골족에다 왜, 그리고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주변국의 침입과 침략으로 나라를 통째로 빼앗겨 고통을 당한 적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민족은 잡초 같은 근성으로 꿋꿋이 살아남아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근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애국 애족 정신을 가진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10년 후의 존속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생아 숫자는 1970년도에 100만 명이 넘었는데 작년도에는 27만 명 선이었고 금년에는 그 숫자가 20만 명대 초반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지극히 불길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30년 이내에 우리나라의 인구가 2천만 명 이하로 내려앉을 것이며 생산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부양 인구의 급증으로 나라는 필연적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굶어 죽을지언정 씨나락은 안 먹었다고 옛 어른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씨가 없으면 천재지변보다 더 큰 재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다음 세대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신생아가 많이 태어나야 하고 그 아기들이 자라서 대를 이을 수 있을 것인데 이제 대한민국은 기운을 잃었습니다. 표현 방법이 적절치 않지만 나라는 빼앗기더라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체가 될 신생아들이 태어나지 않는다면 나라는 빼앗기지 않더라도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1592년 임진왜란이나 1627년의 정묘호란, 1636년 병자호란, 1910년도의 갱술국치, 1950년 6월의 한국전쟁이 일어나던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난국입니다. 씨나락이 없어져 버린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고 지켜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국가의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라도 인구를 늘리는 일에 최우선의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씨나락이 없으면 내년 농사뿐 아니라 앞으로의 농사도 끝입니다. 금세기가 끝나기 전에 대한민국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현실, 여러분께서는 그런 상황이 믿기십니까? 농사는 설령 2, 3년 흉년이 들더라도 씨앗만 있으면 또 다음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만 사람은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으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며 집안도 나라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아기를 많이 낳는 가정은 국가에서 특별히 보상을 해드려야 합니다. 그들이 비상시국에서 진정한 애국자인 까닭입니다. 결혼을 하겠다는 청년들에겐 정부에서 주택 마련 자금을 최소한 3억씩은 무이자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 후 첫째 아기를 낳으면 1억 원을 탕감하고 둘째를 낳으면 2억 원, 셋째를 출산하면 3억 원 전액을 탕감해줘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후 넷째부터는 아기를 낳을 때마다 1억씩을 추가로 지급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라도 우리가 아기를 많이 낳아 애국하는 젊은 청년들께 최고의 예우를 해드린다면 우리나라는 다시 활기차고 생기가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잉카인들은 씨가 말라버렸기에 그들은 여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 198개국 중 출산율 꼴찌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은 전율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도 더 방심하면 잉카인들처럼 될 확률이 99.99%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우리의 오늘이 있었으니 우리가 망국의 서름을 겪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떳떳한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읍시다. 이러한 일은 사회적 합의와 분위기의 조성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며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에 한금손이 먼저 나서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일이 우선인 까닭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꼭 일어나야 합니다. 2021년 3월 3일 한금손 배대열 올림. 배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